네, 그럼 오늘 장에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지난주에 펄어비스로 시작됐던 게임주들의 강세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네. 특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다고 해요. 네. 네, 오늘 장중에 16% 넘게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게임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금은 이제 그 게임주들의 어떤 그 게임주 자체도 뭐 펄어비스의 뭐 개인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올라갔던 부분이고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개별적인 어떤 이슈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게임주가 참 애매하죠. 애매해요. 일단 영업이익도 좋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번 흥행이 되면 굉장히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그 오딘이라는 게임이 이 리니지, 그러니까 부동의 1위 리니지를 이제 이겼다고 해서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 게임즈는 실적 자체는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아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조 가까이 이제 되거든요. 한 5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뭐 성장은 하고 있지만 한 5천억 정도 수준,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700억 정도 수준인데요. 일단은 그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컨센서스에 좀 미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오딘이 지금 얼마나 터지느냐. 지금 나흘 만에 이제 제쳤다고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도 좀 오늘 고민을 했어요. 이게 지금 오늘은 따라갈 자리가 아니긴 한데 오늘 장중에 이제 급등을 할 때 이게 눌리면은 이걸 봐야 되나라는 고민을 조금 했거든요. 예전에 네. 제가 이제 왜 지금 그런 생각을 좀 심각하게 하고 있냐면 NC소프트에 리니지가 있을 때 그 리니지가 예전에 NC소프트는 리니지밖에 없잖아요. 너무 이게 제약사로 치면 파이프라인이 너무 약하다. 그냥 종목 하나에 너무 회사가 휘둘린다. 그 리니지 게임 하나에 너무 실적이 너무 거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될까라는 생각을 뭐 한 10년 전에 그런 미련한 생각을 했죠. 하나면 충분했죠. 그냥 리니지 하나면. 그래서 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게 오딘 하나면 충분한가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기술적으로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 이제 24%가 오늘 오르고 오늘도 10%가 올랐으니까 이틀 만에 3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미리 알 수는 없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미리 알 수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이 게임이 나오고 나서 4일 만에 리니지를 이겼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30%가 올랐죠. 물론 30%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눌리면 살 수 있는 기회냐, 이 기회를 봐야 되냐, 이 부분에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네.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네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약간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은 그냥 지켜봤어요. 오늘은 그냥 지켜봤는데 오늘은 기술적으로 윗골이 맞을 수 있는 자리여서 일단 지켜봤는데 실제적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그 전에는 제가 오딘이라는 게임을 해보지 않았고 또 저는 게임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어갖고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니지와 같은 어떤 그런 뭐 전략 그런 어떤 게임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냥 카카오 게임즈라는 게 이제 다른 게임사를 가지고 이제 그냥 그 안에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했던 그런 게임들이 지금은 좀 이만큼 이제 발전을 해서 이번에 좀 이 부분이 좀 약간 히트를 치는 약간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는데 이후 흐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오면 앞으로의 그런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그런 돌풍을 조금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카카오 게임즈가 만약에 이 오늘 윗꼬리를 맞았으니까 내일 만약에 여기서 또 다시 바로 오른다. 그냥 바로 조정이 안 나오고 바로 오른다라는 어떤 흐름이 나오면 이거 좀 따라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지금 그 네. 수급을 한번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금 사고 있거든요. 많은 양을 사고 있고, 지금 수급들도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매수에 가담했고요. 물론 이제 6만 원 정도의 대량으로 사들어온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날 이제 차익 실현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지만 다시 조금 오늘 좀 사들이는 어떤 이런 이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카카오 게임즈에 관해서 좀 약간 관심을 갖고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좀 조정을 받고 좀 눌린다 하더라도 천천히 조금 장기적으로는 조금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어떤 이 앞전에 있는 이 흐름들 있잖아요. 이 앞전에 있는 흐름. 이걸 지금 볼 필요가 없다. 지금 새로운 상황이 열린 거예요. 지금 새로운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지금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떤 오딤이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이 상황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가고 이 역사를 새로 쓰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전의 흐름을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일단 이 이후 흐름부터 좀 새롭게 만들어지는 흐름을 좀 새롭게 보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주들 중에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게임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질문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게임주들 중에서는 N게임이 가장 큰 시세를 냈거든요. 네. 이제 중국에서 사상 최대 월 매출을 달성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장중에 상한가를 찍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17% 강세로 마무리를 했어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종목은 좀 여러 가지가 조금 같이 겹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네. 그 대선 주자들이 예전에 그 한때 이제 홍보하는 방법으로 SNS를 많이 이제 하면서 그때 네. 당시에 막 가비아라든지 그런 SNS 뭐 경봉이라든지 그 SNS에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그렇게 시세를 크게 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그 전에 로블록스가 상장할 때부터 자리를 만들더니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다 올라오고 나니까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올라오나. 메타버스가 지금 사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펀더멘털이 좋고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한빛소프트라든지 M게임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뭐 알체라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도 조금씩 밀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그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그 뭐 네이버에 있는 제페토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같이 그것들을 하면서 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대선주들 중에서 홍보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를 좀 타면서 오르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럼 M게임도 그럼 게임 이슈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인 걸까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어떤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지금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는데 네. 많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맞았는데요. 일단은 좀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게임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서 나온 그런 어떤 좋은 소식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로 기존에 만들어놨던 그런 자리들까지 해서 조금 오늘 슈팅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 너무 많이 이제 자리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슈로 올라왔던 게 지금 게임으로 갑자기 이제 좀 약간 슈팅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기관들도 오늘 좀 대량 매도가 좀 나왔고 며칠 전부터 이제 기관들은 오르면 좀 상승을 하면 이날도 이제 그냥 조금 그냥 밑으로 좀 크게 하락을 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지금부터 좀 여기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M게임은 조금 그냥 관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M게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지켜보자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게임주에 대해서 종목별로 세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리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간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이 11일에 우주 여행을 떠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죠.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이 방산주들이 그 오늘 이제 그 시황 속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쳤죠.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 미사일을 SLBM이라고 하죠. 북한이 이제 많이 하는 그 이제 그 SLBM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11일 날에 그 버진 갤럭틱이 그 회장 CEO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3분 동안 이제 같이 거기에 타고 해외 그러니까 그 우주 여행을 한다고 같이 하면서 좀 그런 기대감도 있죠. 시험 발사에 대한 11일 날의 그런 어떤 기대감. 그리고 그 도심공항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김포공항에서
뭐 이제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데 뭐 20분이면 갈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조금 긴 안목에서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 전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잠깐 나로 발사할 때 좀 이제 그 세트라가이를 한화에서 인수하고 할 때 잠깐 유행을 타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약간 종목들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좀 조정을 보이고 하다가 종목별로 그러다 이제 하나로 에어스페이스가 이제 좀 약간 자리를 되게 괜찮게 만들어 놨었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이렇게 모습이 나오다가 오늘 굉장히 크게 이제 올랐죠. 근데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수급을 보면 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면서 매수도 굉장히 많이 했죠.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신고가를 내는 어떤 이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당분간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 종목 말고도 이제 오늘 세트레가이라든지 세트레가이도 지금 이제 조금 그 상승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있고 그리고 LIG 넥스원 LIG 넥스원 옛날에 그 현무 그 미사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하고의 그런 어떤 그 탄도 제한이라든지 사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면서 그때도 약간 좀 주목을 받긴 했었는데 지금 일단 자리로 보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대장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LIG 넥스원의 자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세트레가이의 자리 뭐 그런 것들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주변주들 뭐 작은 종목들보다는 우주항공이 진짜 만약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 그 뭐 도심공항 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좀 큰 종목들을 좀 모아갈 만한 자리. 지금은 이제 개별주들이 좀 움직인다 하더라도 가급적 좀 실제 그 분야의 실적을 낼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서 그냥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실적 장세가 열렸을 때 그때 진짜 갈 수 있는 종목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 내가 맨날 그런 작은 종목들의 어떤 테마주들을 했던 그런 종목들 종목군 업종 안에서 진짜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어떤 테마주에 여기에 뭐 이제 뭐 그 예를 들면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게 이제 흐름이 좀 뭐 작은 주식이라서 좀 크게 움직이고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보면 오히려 LIG 넥스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세트레가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더 안정적으로 크게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으로 조금 대형주 위주로 조금 지금 상황에서 좀 이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이제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어떤 그런 산업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작은 종목들보다는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 장기적으로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작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관심 갖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오늘도 전문가님 디즈니 플러스 상륙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콘텐츠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쪽 네. 섹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제가 그 LG 헬로비전이라는 종목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이제 아 이게 디즈니가 LG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이제 뭐 그 웨이브는 어쨌든 안 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KT 쪽에서는 그 부분에서 이제 지니뮤직을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지니뮤직 같은 경우도 이제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근데 LG 헬로비전이 또 뒤늦게 또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오는 이쪽에 뭐 컨텐츠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그 디즈니의 어떤 그런 이슈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질 어떤 그런 영화, 뭐 극장 그리고 어떤 그런 컨텐츠, 드라마 제작 뭐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OTT 어떤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그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보다는 이제 뭐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의 몸값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시장의 이제 예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이제 그 드라마 제작사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흐름이 좋았는데요. 일단 사마 네트워크스의 흐름. 예, 사마 네트워크스가 오늘 좀 윗골이 맞긴 했지만 앞전에 좀 많이 올라놓고 그리고 나서 조금 오늘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왔고요. 덱스터. 네, 덱스터라는 종목이 이제 좀 신고가를 내면서 좀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좀 올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또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신고점을
찍었는데 또 다시 이제 윗꼬리를 맞으면서 음봉으로 끝났죠. 근데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 종목들을 하기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실제적으로 컨텐츠를 할 수 있는 좀 길게 볼 수 있는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해서 보자. 그 자리들이 괜찮거든요. 일단은 J 콘텐트리, J 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델타 변이의 확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메가박스를 운영하고 뭐 하는 부분들, 그리고 JTBC,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나 이런 JTBC 지금 이 J 콘텐트리가 드라마 컨텐츠 이런 제작하는 그런 회사들을 계속적으로 인수합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경쟁력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데 이 잘 올라가다가 델타 변이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눌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어떤 기회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덱스터라든지 위지육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그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조금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쇼박스의 흐름도 좀 괜찮았고요. 쇼박스도 이제 기존에 이제 조금 상승을 하고 눌러놨다가 좀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또 다시 이제 모양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쇼박스도 흐름이 괜찮고요. 미리미리 조금 본다고 하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아직 지금 상승을 하지 않고 있죠. 그냥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뭐 이 권역에서 사서 모아놓으면 이게 뭐 하락해봐야 뭐 얼마나 하락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자리를 조금 계속적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런 종목들 그냥 기준 잡고 뭐 많이 내려와 봐야 이 자리고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에 지금 와 있는데 이런 종목을 그냥 천천히 좀 모아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CJ에 관련된 종목들도 보면 CJ의 CJ ENM 뭐 엠넷으로 유명한 CJ ENM이라는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한 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 흐름을 곧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부분 올라가는 것들을 올라가는 말에 계속적으로 좀 타는 게 마음 편하신 분들은 CJ ENM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무난할 것 같고, 근데 조금 미리미리 조금 들어가서 좀 안전하게 좀 보시려고 하시면 스튜디오 드래곤도 결과적으로 이걸 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되고요. CJ CGV 같은 경우도 잘 가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앞전에 이제 그 뭐 극장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그 주목을 받아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좀 올랐다가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해서 조금 다시 지금은 아니구나라고 해서 좀 다시 또 내려오고 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뭐 변이가 확산되고 뭐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이러면 좀 멀리 남은 것 같기도 하다가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적응되면 곧 열릴 것 같고 지금 이런 어떤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여태까지 왔거든요. 근데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돼서 또 영화 못 볼 것 같고 뭐 여행 못 갈 것 같고 또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리 투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이런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느끼실 수 있으니까 지금 정도 구간에서 조금 천천히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어떤 주식들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종목들보다 결과적으로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 지수의 어떤 그런 움직임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처럼 그냥 마음 편안한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고요. 그냥 뭐 쇼박스, J 콘텐트리, 스튜디오 드래곤, 뭐 CJ CGV, CJ ENM 이런 쪽의 어떤 그런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컨텐츠 관련주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종목 선별을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유망한 종목들 조금 전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종목들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지금 참여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조금 전에 이렇게 컨텐츠 관련주들 살펴봤는데요. 엔터주 쪽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엔터주 중에서는 큐브 엔터가 호실적 기대감으로 거의 10%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네, 네. 엔터주 같은 경우가 지금 SM이 그 카카오하고 네이버에서 그 지분 인수를 한다. 때문에, 네. 네, 그런 어떤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있죠. 아직까지 뭐 확정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앵커님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아니요, 저도. 알고 계시면 네. 정보 좀 주세요. 네, 카카오에서 엔터주 중에서는 SM이 제일 괜찮다고 보시나요? 결과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네. 보면 지분 인수 이거 하는 거죠. 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다고 나오면 여기서 급락하겠죠. 재료 노출로.
그러니까 이제 하기 전까지는 조금 약간 이 기대감이 살아 있어서 지금 이 SM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거는 개별적인 사안인데 이 SM이 지금 업종들을 다 끌고 가고 있고 그런 어떤 개별 종목들의 장세를 지금 이게 약간 업종까지 조금 번지면서 조금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YG, SM, 네, SM, YG도 지금 약간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긴 한데요. 일단 SM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손을 떠났고요.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액면 병합을 했고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큐브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 자리를 만드는 모습이죠. 인위적으로 좀 자리를 만드는 모습인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을 할 수는 있겠죠. 게임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이 큐브엔터 이런 어떤 작은 종목보다는 그래도 YG나 뭐 JYP나 이런 종목들 좀 볼 필요가 있고요. SM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좀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무섭게 좀 올라가고 있어서 좀 접근하는 영역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어떤 결과 재료가 나오면 슈팅이 걸리고 만약에 이게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에서 뭐 지분을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일단은 차익 실현 먼저 하시는 게 재료율이 노출되면 이거는 급락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냥 재료 터지면서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 조심할 필요 있고요. 그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다른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엔터 뭐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수들의 음반 발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기대감에 차후에는 결과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군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컨텐츠주 그 종목들에 이어서 엔터주들까지도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 이수만 씨의 지분 매각 이슈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오히려 재료 소멸로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다시 돌아오는 싸이월드가 앞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히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늘 굉장히 뜨거웠죠. 전문가님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아까 엔게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약간 대선의 어떤 그런 홍보의 어떤 그런 이슈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 매수세가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닌데 어쨌든 대선의 어떤 그런 정책, 테마의 그런 어떤 것들 중에 하나로 좀 볼 필요도 있다. 그냥 그거와 같이 흐름을 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생사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1파 나오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게 대장인데 2파의 흐름이 나왔는데요. 한 번 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3파는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알체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금 흐름이 뒤늦게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조금 더 상승력이 있어 보이긴 해요. 상승 목표치가 좀 더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도 이제 뒤늦게 좀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력이 좀 더 있어 보이는데 M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고 이게 좀 상승을 하다가 잘못하면 조금 위에서 상단에서 좀 물릴 수 있다. 이 M게임이라는 종목을 제가 예전에도 많이 해봤는데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거 만약에 한번 물리면 위에서 물리면은 그 가격 쉽게 다시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평상시에는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고 나면 그 평상시에는 이 앞전에 이런 하락들이 굉장히 무서운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하락하고 약간 그런 좀 약간 무서운 어떤 그런 종목군이에요. 이게 계속적으로 어떤 실적을 많이 내고 뭐 시장에 부각을 받고 그런 종목이 아니어서 게임주들 중에서도 NC소프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 시장에 부각을 받는데 이 M게임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테마로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중국에 어디에 뭐 수출을 했다 이런 어떤 게임의 어떤 부분의 영역으로 게임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테마성으로 일시적으로 좀 상승하고 약간 오래 눌리고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 지금 상승이 상당 부분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기엔 좀 무섭다. 신규로 접근하기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그 대선 정책 테마주라든지 그런 종목을 하면서 그냥 약간 게임의 영역으로 그냥 트레이딩은 할 수 있는데 약간 투자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 있고 하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는 지금 평상시보다 지금 가격이 조금 싼데 나중에
조금 비싸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지금 충분히 비싸져 있는 종목, 지금 피크를 치고 있는 그런 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사서 조금 보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업종이 지금 약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수 전문가가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지금 대선의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부분 챙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관련 종목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럽다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잠시 후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잠시 후에 뵐게요. 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수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